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4월 3일 새벽에 1시 반쯤이 다 돼가는데요. 지금부터 어제 있었던 사전투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물론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고 2018년도 지방선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박영선 후보 측의 폐색이 짙다 보니까 매우 이상한 조치를 들고 나왔어요. 느닷없이 오세훈 후보가 사퇴하지 않으면 자기가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거 뭐 공갈인지 협박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매우 비정상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이런 박영선 후보 쪽의 심산, 참 뭐라 그럴까요? 참 유치하기 짝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4월 벌써 이제 3일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지난 1월에 바이든 정부가 들었으니까 빠르면 2월 중에 늦어도 4월 중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정상회담 빠르면 4월, 늦으면 5월 중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지금 전망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사전투표가 있었는데요. 어제 사전투표율 지금까지 나온 걸 쭉 보면 최고 기록을 세운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8.68%, 그리고 부산에서는 7.84%. 그래서 2018년도 지방선거 때의 첫날 사전투표율 7.9%보다 훨씬 높고, 그리고 어제 오후 5시 현재 8.25% 종합적으로는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4월 3일 양 이틀간의 사전투표가 종료가 되면 전체적으로는 사전투표율이 약 20%를 육박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번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총 50%를 육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사전투표도 그리고 이 본투표에서도 우리 유권자들의 참여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결국 분노를 통한 이 심판의 선거일 것이냐, 아니면 현 정권 후보자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이 안정론에 따른 선거일 것이냐, 지금 양측이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선거 전 일주일 전부터 쭉 나온 모든 여론조사 기관의 지지율 흐름을 보면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이 비판의 선거, 즉 심판론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의 압승을 예고해주는 그런 좋은 징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는요, 겉으로는 굉장히 바닥 민심은 달라지고 있어서 이 여론사에 나타난 지지율 격차를 지금 좁혀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5%, 뭐 3%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요. 어제 얘기에 있어서는 바닥 1% 표차의 승부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5%에서 3%로, 3%에서 1%로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여권이 상당히 지금 밀리는 추세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자인한 그런 모양새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어제 박영선 후보 측에서 진성준이 전략위원장이잖아요. 느닷없이 중대 선언을 했어요. 중대 결심 선언. 뭐냐면 이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내곡동 땅 투기와 의혹과 관련해서 누가 양심 선언을 하면 내가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 경선 과정에서도 쭉 밝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거지 쇼가 지금 벌어졌냐면, 바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뉴스공장이 아니라 이 정치 공작소다, 이렇게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비판을 하고 나섰어요. 거기에서 생태땅집 사장의 인터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생태땅집 사장하고 그 아들을 불러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세훈 후보의 당시에 현장에 나와 있던 오세훈 후보의 옷차림, 뭐 이 페라가모 구두를 씹었다는 것까지 묘사하면서 당시 측량 현장에 오세훈 후보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양심선언을 했으니까 이제 오세훈 후보 누가 양심선언을 하면 사퇴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미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사퇴해라. 그리고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말하자면 공작 쇼를 지금 벌이고 있어요. 사퇴 공작 쇼. 이거에 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명분 있는 그야말로 이 원칙 있는 패배를 해라. 차라리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이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이런 오세훈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 내곡동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얼마나 지금 여당에서는 이번 이 오세훈 후보의 압승이 이 예상돼야, 그리고 이 큰 표차로 압승할 경우에는 여당의 그야말로 내년 정권 교체 이 신호가 그만큼 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일어나서 이러한 이 중대 결심 쇼를 벌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략본부장 진성준 얘기는요,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공직자의 가장 기초적인 덕목인 정직성에서 심각한 하자를 드러냈기 때문에 사퇴하라. 이것은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중대 결심한다는 게 뭐야?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고 있어요. 두고 봐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흔히 그러잖아요. 두고 보라고 했을 때 뭐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두고 보라는 얘기는 지금 당장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줄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두고 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진중권 교수는 페이스북에다가 어차피 대패에 망신당하기보다는 바둑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다. 내가 사퇴 안 하면, 즉 오세훈 후보가 사퇴 안 하면 내가 사퇴하겠다는 얘기일 것이고, 생각보다 표차가 크게 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측에서는 논평에서 선거가 급해지다 보니까 민주당은 기억농단을 통한 실체 없는 억지 네거티브에 활약을 당하고 있고, 원칙 있는 패배를 차라리 준비하라. 당당하게. 이렇게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요, 이 진중권 지금 교수는 이 고민정, 김남국, 그 다음에는 장경태, 신현역, 뭐 이름 많아요. 오영환, 그 다음에 이소영, 그 다음에 또 누구 전용기, 장경태, 이런 이 젊은 의원들이 지금 현재 주축이 돼서 구성된 유세단이 있어요. 이 유세단 이름이 더불어민주당의 마음줍줍 유세단이에요. 마음 좀 달라 이런 얘기겠죠. 이 유세단과 관련해서 아주 촌철 살인의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무슨 평가를 하고 있느냐? 이런 젊은 사람들이 포획한 유세단, 이것 보니까 박영선 낙선시키려고 굳은 마음을 먹은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백날 해봐라 통하나 대중의 분노를 읽어야지. 지금 사람 보고 찍는 것 아니다. 막대기를 세워놔도 당선될 판이고, 막대기는 심지어 망언도 안 한다. 이렇게 지난 29일 날 페북을 통해서 이 네거티브에 일관하고 있는 이 여권에 강력한 비판하고 있고요. 이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30일 날 줍줍 유세단 벚꽃 버스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민주당 보궐선거를 위해서 청년 의원들이 뭉쳤고 시민들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마음 줍줍 유세단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서울 시내를 돌면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면면, 그리고 이 면면들이 그야말로 이 정권 코드만 맞출 줄 아는, 국민의 민심을 읽을 줄 모르는 그런 의원들이라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중권 교수의 이 평가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 이 뉴미디어 본부장은 오세훈을 이렇게 계속해서 때리는 김어준에 대해서 이것은 망상이 아니면 작전일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어준이가 이렇게 때리는 이유는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김어준 방송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니까, 내가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오세훈 후보를 비판을 많이 했더니 나한테 이렇게 핍박을 가한다. 이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작전을 구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사전투표 첫날과 관련해서 이 박영선이가 내놓은 이 메시지의 흐름을 보면요. 첫째로는 뭐냐? 적벽 대전의 새 바람이 불고 있다. 그래서 큰 여론 지형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이 혼란을 조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틀 전부터 뭔가 지금 바람이 다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 이틀 전부터 여론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것처럼 또 착지 현상을 불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상록수 노래를 열창하고 있어요. 상록수 노래. 그러면서 따박따박 따라잡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의 분위기는 매우 다르다. 피말리는 그런 이 싸움에 지금 돌입해 있는데
역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셔서요. 오늘 사전투표 이틀째 우리 야권 지형에 속하는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꼭 많은 사전투표를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또 중요한 뉴스거리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어제 사전투표일 날 윤석열 총장이 사전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친의 지역구에 가서 남가자동 동사무소에 가서 사전투표를 했어요. 그 사전투표할 때 본래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 라고 예측도 하고, 그렇게 윤석열 측근 측에서는 그렇게 알려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메시지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메시지 안 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뭐 정치적인 뭐 의견 표명을 안 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사실 정치라는 것이 꼭 뭐 말로만 해야 됩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자기 잠룡으로 야권에서 굉장한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데 움직임 하나하나가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심판선거다. 사전투표는 심판선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메시지를 올려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판선거 입으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엄중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한 100여 명의 언론인들이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체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거는 뭐냐? 사실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윤석열 측에서 면밀히 법을 검토했는데 선거법 위반이라는 그런 겁니다. 선거법 58조 제2항 위반인데요. 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이 선거 참여를 권유할 수 없도록 딱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소에서 나오자마자 언론인들이 묻는 데 대해서 사전투표 많이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요. 이러한 법 제한 때문에 안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또 뭐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사전투표 날서부터 메시지를 낼 경우에는 지나치게 조기에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 대외적으로 공표가 많이 돼서 오히려 본인이 앞으로 내년 대선까지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데 부담이 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가 너무 상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사전투표를 한 것이 아까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뭐 의미가 없겠느냐? 그러면 부친의 이 거주지에 와서 투표를 했어요. 부친이 충청도 출신이에요. 논산에서 태어나서 공주에 와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충청도 출신임을 부각시켜서 충청 대망론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마침 어제 4월 2일 금요일 날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용진이가 윤석열에 또 계속해서 자극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박용진이가 어느 째 박용진이니까 대선 주자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거가 있을 텐데요. 아직은 그야말로 시기상조다. 덜 읽어도 익어도 한참 덜 익었다. 지금 지지율 1%도 안 나오는 사람이 무슨 대선 주자라고 윤석열한테 검증 링으로 올라와라. 1시간 이내면 내가 실력을 보여주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언론을 통해서 왜 언론을 홍보의 수단으로만 삼고 이 검증은 피하느냐? 아주 얄팍한 방식이고 대통령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취해서는 안 될 행태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잠룡으로서 내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게 박용진 이 지금 현재 의원이잖아요. 그러면 잠룡으로서 내년 선거에 출마하고 싶으면 이렇게 얄팍한 평가를 하지 말아라. 그릇이 좀 크게 큰 그릇임을 보여줘라. 이렇게 얄팍한 이 조그마한 이 잔챙이 그릇 정도 가지고 송사리 정도 가지고 대여를 공격하면 송사리가 죽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박용진 의원 너무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부산에 가서 어제 부산에 가서 이 박형준 후보 강력한 지지 연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현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소몰이라고 비판하고 소대가리라고 비판하고 특등 머저리라고 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맹목적으로 북을 추종하는 이 종북주의자들, 이런 종북주의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심판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도 나라가 통째로 바뀌고 있고 경제도
통째로 망하고 있는데 제대로 심판 선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호소하고 나섰어요. 그 다음에 이 YS 아들 김현철도 이번 선거는 여야가 아닌 정권과 국민 간의 싸움이다. 그래서 정책 재개는 사라지고 막말 대잔치로 전락하고 있는데 여당은 어차피 망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정권 몰락은 시간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586 주사파들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반역 죄인이 되고 있으니 심판을 하라. 이런 지금 이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미애도 또 나타나가지고요. 부동산 문제 책임 있다. 그런데 오세훈과 박형준은 불로소득의 특권층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본인이 이 18번이었던 지대개혁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지대개혁. 이 지대개혁을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본인은 2017년도에 이 지대개혁을 주장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사회주의 사상이 찍은 것처럼 나를 몰고 가는데 이것은 되게 무식한 거다. 그래서 본인의 어깨에는 두 가지 짐이 남아있다. 검찰개혁과 지대개혁이다. 이것을 끝까지 해낼 각오를 지금 단단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기회를 틈타서 여전히 대권 선언을 지금 분위기를 좀 더 가열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엿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은정, 제가 어제 낮에도 이 방송을 해드렸지만은 이 방역 지침을 위반해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왼 엄지손가락에 투표 도장을 찍고 나왔어요. 그런데 비닐 장갑을 벗지 말라는 것이 방역 당국의 주의 요청입니다.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현역 여당 국회의원이나 더군다나 야당 국회의원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공직자가 정부 관계 당국의 요청을 안 들으면 누가 듣겠어요? 이것을 무시해서 SNS에 올려놔가지고 논란이 많이 되니까 이거 저질이다, 수준 이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그것을 내렸어요. 그런데 또 마침 어제 서울 동부지법에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거본부장, 선거총괄본부장이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판결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서울시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4.15 총선 때 선거 총괄 본부장을 한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냐? 이 고의원의 공고문에다가 현직 주민자치의원의 지지 발언과 사진을 게재해서 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있었는데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이 고민정 의원은 검찰서부터 시작해서 동부지검이 어딥니까? 추미애 아들 무혐의 처리한대잖아요. 당연히 고민정 무혐의 처리하죠. 무혐의 처리를 했죠, 이미. 이 본부장만 참 불쌍하게 80만 원의 선거총괄본부장, 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된 말씀을 쭉 전해드리고요. 이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지금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가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서훈 안보실장과 그 다음에 설리반 미 NSC 백악관 이 안보보좌관 간의 조율 결과에 따라서 곧 한미 바이든 정부 첫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 것인가 최종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요, 6월 11일에서 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첫 대면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 시점은 지금 대북정책 검토가 거의 종료돼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북정책의 검토가 종료되는 시점에 바이든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좋겠다. 이런 판단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곧 4월, 빠르면 4월, 아니면 늦어도 5월 중에는 이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문재인 정권 정말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유일한 방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투표권 행사밖에 없다. 이런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시고 꼭 4월 3일 오늘 하루 마지막 사전투표일입니다. 꼭 투표해 주셔서 이 투표율 높은 것이 여권 지지층의 투표가 아니고 야권의 심판 선거의 투표율인 것을 보여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심야 방송을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 또 이어서 바로 하나 더 여러분들께 심야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